진리와 성결을 교육 이념으로 기독인재 양성에 앞장서온 서울신학대학교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힘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감동교육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성, 인재 육성의 비전도 제시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서울신학대학교 19대 총장으로 취임한 황덕형 총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러면 동시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하기 위한 사명감이 또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1911년에 경성성서학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경성성서학원은 1910년 경술국지 바로 다음에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실은 망해가지고 어려울 때 예.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 민족에게 희망을 잃은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학대학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결교단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참 해왔는데요. 네. 그러면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인재상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은 진리와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진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아름답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진리여야 되기 때문에 성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진리와 성결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우리 인재상은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H 플러스 미래 인재라고 그래서 H 플러스는 휴먼, 휴먼에다가 플러스는 이제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이제 미래형 인재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의 교육 인재상으로 세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고요. 참 급변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법한 그런 시대입니다. 참 빠르게 변하는 시대인데 이럴 때 사실 이 학생들도 예전과는 또 많이 다르잖아요. 예. 교육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재상에 기반해서 그 철학을 가지고 분명하게는 우리의 교육 목표는 교육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지역 밀착형 강소대학을 만들자. 네. 이게 저희의 교육 목표고요. 그에 따른 어떤 교육적인 지향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가 이제 서울 시올로지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앞으로 따지면 STU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S를 좀 스마트, 그래서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T는 이제 트랜스포밍, 사회를 변혁시키는 자기주도적인 영성 변화, 도덕적인 그런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U는 유나이팅, 또한 사람을 이어주고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화합형 인재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봉사 프로그램을 교육화해가지고 현장으로 우리 지역에서 잘 우리가 함께 공생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보니까요. 서울신학대학교가 부천시 이웃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열기도 하고요. 네. 지역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또 총장님께서 지역 밀착형 강소대학이라는 비전을 세우셨거든요. 네. 이것들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계획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지 않은 듯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서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그 사업을 생각했는데 하나는 교육혁신사업단을 하나 이제 곧 이제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교양교육원 그다음에 융합학부를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역과 연관된 그런 교과목과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예. 네. 또 하나는 지역사회 협력단을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배가하기 위해서 새로 설립해서 이제 역시 이것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협력단 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의 펄벅 여서라든지 그런 어떤 기념관도 있어 거기에 많이 우리가 참여도 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지역사회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이어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약간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사실은 네. 그 신학대학원 하면 뭐 서울신대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하면 가장 큰 목표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고요. 또 그 그렇죠.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여야 하잖아요. 이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서울신학대학원에서 네.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이 참된 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 108년의 전통을 가지고 그동안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했다고 자부는 하지만 더 이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번에 삼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역사회에 맞는 또 자기 개성에 맞는 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예. 그러니까 성서를 이해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런 부흥 운동을 이해하는 예. 부흥 운동의 영성을 이해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개인 자기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영성 운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런 삼성 운동의 기초 아래서 저희 이제 제도적으로는 복수학위 제도를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출산 같은 이런 사회적 원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대학들이 좀 위기를 느끼고 있다. 뭐 입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서울신학교의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쉽게도 지금 우리 여러 지금 대학들이 좀 좋지 않은 환경에 빠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서울신학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지금 부천이거든요. 네. 경기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이어서 그런지 아직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 현재의 모습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은 교육을 혁신하는 것이다. 대학이 하는 원래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 150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리서부터 발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와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현장에 맞도록 하나하나를 다 바꿔나가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어떤 그 학교의 어떤 그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는 교회와 이제 긴밀한 연관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 혁신 150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150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여쭤봐도 네,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150이라고 한 것은 일단 150까지를 고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108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150년이 될 때에는 세계 최고의 인류 학교가 되자.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최고 인류가 되는 서울신학대학교. 예.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앞서 김인우 앵커가 질문했던 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요즘 그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죠. 신학대학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가장 큰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뭐 신학대학교 우리 이 서울신학대학교의 대응뿐만 아니라 네. 한국교회는 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며 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그냥 네. 학교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또 노력을 더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음 세대 문제는 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예. 이게 전부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태계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은 사실은 다 빠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만도 아니고 학교만도 아니고 우리 가정, 주변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이런 인재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훈련이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대학도 그런 어떤 영성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제 신학대학교의 총장이시니까 네. 혹시 한국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혹시 이런 정부에서 이런 좀 지원을 해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언 같은 거를 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서서 어떤 이신칭의로서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것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거저 믿어서 구원받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서의 모든 복음은 항상 그것이 모두 연결되고 있냐면 성화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의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더 찾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냥 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성결의 복음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결의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회가 지금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 대학들을 뭐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했던 정책들이 있는데 뭐 여러 분들이 벌써 이미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평가 기준이 너무 이제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 기준을 좀 여러 채널에 맞게 그 어떤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을 새롭게 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롭게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셔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귀한데 그 속에서 더 이렇게 나눔의 정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 번 손해 본다. 꼭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익 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 손해 본다. 이런 정신으로 그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서울신학대학교 신임 총장인 황덕형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